잠깐만. 여러분, 네. 우리 저기 뭐야? 선우 몇 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이. 친구들은 2학년이고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고. 직선의 방정식 잡을 줄 알아요? 잡을 줄 알아요? 진짜?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작성해 볼까?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굳이 이건 설명 안 할 거거든요. 저기 46번 좀 봐봐. 46번. 거기 1번하고 3번 좀 풀어보실래요? 46번에 1번하고 3번. 이름이 뭐야? 윤태준이. 아. 했어요? 다 됐어? 왜? 이거 봐봐. 근데요. 왜 잘하고 있어? 아니 아직 풀. 아 그런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맞게 잘했네. 13쪽을 잠깐 펴볼래요? 13쪽? 다 했어? 오 맞아. 아 오케이. 채점 됐어. 빼기 호야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복습 좀 할게요. 지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아. 저기 뭐야? 잘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아마 기울기 잡는 법이 기억이 안 나는 걸 거예요. 이게 직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A, B하고 C, D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을 잡을 때 요거 이제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쟤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작성할 때 이 고등부에서는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는 직선을 작성할 때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울기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는 사실은 다 기억이 날까? 그치? 맞죠? 그쵸?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저게 기울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없는데 내가 가르쳐 줬는데 기억나 안 나? 왜 저게 기울기인지? 안 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썸머 특강이 짧잖아 그치? 뭘 가르쳐주면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복습을 열심히 해오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기울기인지 좀 얘기 좀 해볼게.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x 좌표의 변화량이 요게 x 좌표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요게 y 좌표의 변화량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게 구부러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키우면은 얘는 내비둬. 얘를 키울 거야. 그 말은 이 길이는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했는데 얘를 이만큼 늘렸다고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되죠. 맞죠? 지금 선생님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이거를 키웠어 이렇게. 그랬더니 기울기가 어떻게 됐죠?
기울기가 작아졌죠? 네. 맞지? 아, 이렇게. 얘네들은 서로 반대구나. 그치? 그리고 요거를 가만히 두고요. 얘만 좀 이렇게 키웠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커지죠. 그쵸? 가팔라진다고. 맞지? 그러니까 얘를 키우면 기울기도 커지는구나.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친구는 이 y의 변화하고는 커지는 방향이 똑같고 x의 변화하고는 커지는 방향이 반대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반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x 변화량을 분 모에, y 변화량을 분 자에 두게 되면 기울기의 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아주 적합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여 기울기를 저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 두 좌표가 있으면 기울기는 여기가 뭐 a, b고 여기가 c, d라고 할 때 자, 기울기는 x 좌표의 변화가 c-a고 y 좌표의 변화가 d-b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저거 좀 복잡하니까 기울기를 잠깐 m이라고 할게요. 자, 기울기는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맞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제 딱 하나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냥 거기 풀면서 설명할게요. 문자로 하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잖아. 그 46-1번을 보시면요. 정답이 이제 y는 마x 더하기 5다 해서 이렇게 잘 하셨는데 하신 분들은 자, 그 이유가 3,2에서 7,-2가 되면은 x는 4만큼 증가하는데 y는 4만큼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4가 기울기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맞죠? 여기서 있잖아. 잘 들어봐. 고등수학을 하실 때는 이렇게 쓰고 대입해서 k를 찾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중학교 2학년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게 풀거든요. 1차 함수 문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잡아야 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3,2 대입해야지. 그럼 k는 5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중학교 방식이란 얘기야. 알겠죠? 공통수학 2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승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넓어질 수가 없어. 저렇게 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죠? x에다 3을 집어넣으면은 3 빼기 3이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거기다가 y좌표를 슬쩍 더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되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돼요? 나중에 대입해가지고 k 구하시는 게 아니라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를 바로바로 표시를 하시라고요. 알겠죠? 이걸 2차 함수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 y좌표가 3이래. 3.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래요. 최고차항 개수는 편의상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2차 함수를 작성하는 방식이 뭐라는 얘기야? x에다가 1을 넣어도 3이 나오고 5를 넣어도 3이 나와. 그래서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맞죠? 1차 함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안 만나니까 이제 요거만 달랑 있는 거죠. 대신에 앞에 기울기를 곱하고. 됐죠? 자, 직선은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거는 잘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법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2번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빨리 46-2번 해결해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진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한참 돌아가야 돼. 46번입니다. 46번.
정답이 뭐예요? 예? 정답이 뭐예요? 맞아. 아니,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17. 잘 나왔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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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직선 이제 작성하는 법 알았죠? 자, 그 얘기 이제 넘어갈게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얘기 할 거니까 여러분 12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잘 적으시면서 직선 단원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꼭꼭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자, 해볼게요. 필기를 좀 해야 되니까 열심히 몇 개를 할 거냐면 이 칸 배분을 잘 하세요. 이제 글씨가 큰 학생들은 자리가 막 모질라가지고 중요한 거를 크게 못 적고 막 그래요. 누구라고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런 학생이 있어요. 어쨌든 항목이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이야. 세 개 적을게. 세 개. 자, 해야 되는 건 직선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필기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직선의 수직 조건이에요. 보통 문제집에는 수직과 평행으로 소개를 하는데, 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그렇지? 그냥 기울기가 똑같으면 그만이잖아. 아, 그쵸? 그치? 기울기 똑같으면 평행하니까 그거는 빼고 수직 조건만 좀 얘기를 할게요. 기억나? 수직하면 뭐였는지? 뭐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은 평생 수직할 수 없네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러니까 너 얘기는 무슨 미국 뉴스보다 알아듣기가 힘들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 직선 수직을 이렇게 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림 똑같이 잘 그리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수직한 놈들이 있거든? 여기에 X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엇을 소개해 드릴 거냐 하면, 이 직선이 수직하면, 그러니까 L1이 여기 있고 L2가 여기 있거든? 그럼 L1, L2가 수직이면요, L1, L2가 수직이면 얘네들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 이유를 지금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 이유를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해. 알겠지?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모든 어쨌든 증명은 있잖아. 쉽게 해야 돼. 이렇게 어렵게 생고생을 하면 안 되거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 교점 있죠. 이놈을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통째로 잠깐 칠판이 아이패드라고 상상하시면은 굿노트에 이런 기능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꾹 눌러갖고 막 이렇게 옮기는 거 있죠. 여기 눌러갖고 여기로 갖고 왔다고 생각해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됐을 거잖아요. 어려워. 자, 어떤 하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왔겠지, 그치? 지금부터요, 점을 두 개를 찍습니다. 어디다가 찍냐 하면 여기 하나랑 여기는 네 맘대로 찍어. 이 L2 위에 네 맘대로 찍어. 근데 그 다음 점을 찍을 때는 네 맘대로 찍으면 안 돼. 뭘 찍어야 되냐면 여기하고 길이가 똑같게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여기쯤에 찍어. 알겠지? 지금부터 얘하고 있는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네. 우리 어제 공부 열심히 했죠? 어제 공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보여 안 보여? 에?
아, 그렇지. 이게 직각삼각형으로 보여야 돼. 알겠죠? 어제 못 왔던 친구들 수업 영상 다시 보시면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좌표 평면에 이렇게 비스듬한 선 있잖아. 그치? 그럼 너는 이거를 직각삼각형이라고 자꾸 봐야 돼. 알겠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자, 방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돼. 평상시에 돼. 근데 이 문제는 축하고 일부러 관련 짓고 싶어가지고 여기로 질질질 끌고 온 거니까 축 쪽에다 내리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건우가 얘네 두 개는 뭘까? 자, 무슨 합동이죠? 합동 조건 5개 있잖아, 맞지? 중학교 1학년 때 3개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2개 배우죠. 뭐랑 뭐 배워요? 다 알아요? SAS 또 RH A 또 아니 뭐 순서가 왜 그러는 거야?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RHA 합동, RHS 합동 배우죠. 맞죠? 아니, 퍼즐 맞춰요?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무슨 합동이야?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 RH A 합동이에요? S 합동이에요? 뭐가 맞을 것 같아요? S. 왜 빠꾸예요? 본인이 맞았는데 A 합동이야. RHA 합동이라고. RHA 합동. 잘 봐봐. 자, R은 당연히 90도가 R이죠. 빗변 똑같죠. 그럼 남은 하나가 각이냐 변이냐인데 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아니 RHS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 맘대로 여기가 똑같대. 맞지? 누가 그래요? 이런 걸 찾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아, 본인 맘대로 여기 똑같다 그러면 어떡해?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은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지? 자, 왜 똑같냐? 잘 보세요. 논리적인 논거를 항상 돼야 돼. 자, 여기가 O야, O. 알파라고 합시다. 각도 알파. 공통수학 1 다 하셨을 거니까 알파라는 문자 많이 봤죠? 그럼 여기가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90도. 90도죠. 네. 근데 여기가 90도네? 그럼 여기가 얼마일까? 알파. 아니 당연히 알파지. 얘랑 얘랑 더해서 90도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 각도가 똑같으니까 RHA 합동이다로 가야 돼요. 알겠지? 여기서부터 뭔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이런 걸 찾는데. 알겠지? 잘 찾아야 돼요.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합동인 게 됐으니 논리적인 순서가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길이가 같구나. 선생님이 여기 길이를 B라고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 길이를 A라고 좀 해보면 여기가 당연히 A가 되겠죠. 둘이 합동이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0,0이죠. 자, 여기 L2야. 옮겨왔으니까. 여기는 L1이야. L2 기울기 A분의 B인 거 빨리 납득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L2 기울기 뭐라고? T. A분의 B. 그럼 얘도 A분의 B겠죠. 그대로 옮길 것뿐이니까. 됐습니까? L1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A. A죠. 자, 기울기 곱했더니 실제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이제 증명 끝냅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직 조건이 있으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아셔야 돼. 괜찮아? 자, 끝. 저기 뭐야? 개념 확인 봅시다. 저기 48번 한번 보세요. 1,2를 지나면서 다음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수직이려면 기울기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돼, 그치? 그러면 y는 2에 1,2를 지나고래요. 그러면 x-1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니까 2x-2 더하기 2 해서 y는 2x만 적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2번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다 아셨죠?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8입니다. 다 됐습니까? 넘어가 되죠? 괜찮아? 좋았어. 자, 다음 거 할게요. 2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내가 시간만 많으면 증명까지 해주고 싶은데 자, 우리 그럴 시간까지는 없거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납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뭔 소리냐? 일단은 여기에 이러한 직선 L이 있어요. 이놈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p, q가 있어. 그러면 저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자, 아무도 이 거리를 궁금해하지 않아.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저걸 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뭘 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요걸 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까지의 길이를 d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놈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예요. 왕관입니다.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역시나 여러분들 중에 되게 논증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증명을 아주 꼼꼼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칠판 한 판을 다 써야 돼. 근데 그걸 이제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번외로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고요. 증명하는 과정만 좀 알려드리면 이 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우선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지? x1, y1이라고 해. 그래서 p, q로부터 x1, y1까지의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어저께 배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그걸 재는 거고, 근데 당연히 x1하고 y1은 내가 만든 문자고 얘랑 얘는 그러니까 a, b, c, p, q는 문제가 만든 문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문자는 문제가 무슨 문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은 내가 만든 문자 두 개를 소거하는 거야. 자, 그러한 과정으로 열심히 계산을 하면 그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이제 번외로 찾아오시면 내가 해드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알겠죠? 자, 그러면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거리만 좀 알면 된다. 나는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선생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걸 증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생님 증명을 굳이 안 해드리는 거는 불필요하니까 그냥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오시고. 자, 이 거리를 재는 방법이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해.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꼴 보기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분수고, 두 번째가 루트고, 세 번째가 뭘까? 절대값이야. 분수, 루트, 절대값. 쟤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꼴 보기 싫으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분수가 있고요, 루트는 분모에 있고요, 절대값은 분자에 있어요. 이 꼴 보기 싫은 애들 다 가지고 있다고. 알겠지? 이 자리에는 x와 y의 개수들의 합이 들어가고요. 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졸업하실 때까지 고등학교를, 알겠죠? 대학을 갈 때까지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된다. 가끔씩 이제 고2를 가르치는데 저거 잊어먹었다는 애들이 있어요. 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큰일 나요. 안 되고. 자, 여기는 x와 y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고, 알죠? 어저께 선생님 말했던 거 기억나? 항목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항목으로? 알지? 항목으로 외우는 거. A제곱, B제곱이 더 간단한데요? 아니야. 항목으로 외워야 돼. 이게 바뀌면 그럼 못 찾아요. 그런 학생들은. 알겠죠? X와 Y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자기는 못 외우겠대. 죽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무 간단하거든? 잘 들어봐. 여기에는요, 지금 내가 이 직선하고 이 점의 거리를 구하고 싶죠? 근데 지금 문자가 A, B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PQ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니, PQ가 개입이 돼야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PQ가 나와야지 PQ에 대한 거리를 재는 공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치? PQ를 어딘가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C도 지금 안 나왔죠? 여기에 다 나올 거야. 잘 봐봐. 여기 X, Y에다가요. P랑 Q를 넣으면 돼.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딴딴하고 집어넣으면 여기에 AP 더하기 BQ 더하기 C라는 식이 탄생하겠죠? 저걸 계산하면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왜 못 외우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 이제 가르친 사람 잘못이야. 그냥 무작정 머리에 때려 박으라고 막 했겠지, 그렇지? 근데 그러지 않았죠. 다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래도 얘는 엄청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납득을 잘 해주시고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예제를 바로 볼게요. 이렇게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럼 49번 봐봐. 49번. 자, 점 마이너스 1,2하고 직선 y는 마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 y는. 자, 그럼 당연히 잘 들어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선생님이 이런 형태를 1차 함수 형태라고 부르고요. 이런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거고, 쟤는 그냥 직선이라는 본질 그 자체를 관찰하는 식이야. 됐죠? 이해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직선의 방정식은 형태가 x, y에 대한 1차식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직선의 방정식은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차 함수 형태는 적절하지 않아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필요하거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곱하기 4를 하고 정리를 좀 하면은 3x 더하기 4y 빼기 1은 0이다가 돼요. 자, 그거랑 마 1,2까지의 요 거리를 지금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있는 거리 d는요, 계산하는 방법이 루트분의 절대값이고, x, y 개수들의 제곱의 합 9 더하기 16이죠? 그 다음에 x, y에다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딴딴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8 빼기 1이니까 8 빼기 4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는 5분의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빨리 그 2번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개념 금방 끝내고 문제를 좀 많이 풀 겁니다. 어디서 다? 이거 뭐예요? 다 하셨나요? 네. 괜찮아? 괜찮아? 자, 정답이 5분의 4 루트 5입니다. 5분의 4 루트 5. 오, 좋았어. 다 맞았나 보네. 고치는 사람 없네. 좋았어. 자, 그럼 50번 봐봐. 이제 뭐 이거를 이미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2번 이거를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50번을 푸는 거는 약간 응용이긴 해요.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응용이지만. 자, 50번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 두 직선이 뭐 하셔요? 관계가 어때? 평행하죠. 직선의 관계를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셋 중에 하나야. 알겠지? 첫 번째,
평행. 두 번째, 일치. 평행과 일치는 달라요. 알죠? 평행과 일치. 그 다음 세 번째가 교차인데, 교차가 뭐냐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한 점에서. 근데 만약에 수직으로 만나면 수직이다까지 이제 구체화가 된 거죠. 지금 수직 조건까지 배웠으니까. 자, 지금 그러면 50번에 있는 직선들은 기울기가 3과 3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들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러면 여기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치? 거기서부터 이 거리를 구하면요. 그게 곧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시고 그냥 어떤 사람은 취향이 독특해. 자기는 100,299로 잡고 싶대. 아직 본인 마음이죠. 그렇지. 근데 나는 안 그러고 싶어. 알겠지?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0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0,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셔서 이 점은 어떻게 잡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이 직선 위에 점이 얼마나 많아? 무한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 여기서 거리 구한다고, 여기서 거리 구한다고, 여기서 구한다고. 자, 거리가 다르게 나오나요? 아니죠. 무조건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편리한 점을 하나 잡으신 다음에 거리를 계산하면 끝난다 이런 소리야. 아시겠죠? 됐죠? 기본적인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알겠지?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세 번째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 스텝 1에. 왜냐하면 스텝 1 수준이 아닌 개념이라서 그래. 알겠지? 잘 들어야 돼. 이러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저 두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도형의 방정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어저께 숙제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31번에 자취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제 숙제 내면서 31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빼매고 30번까지 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자취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자취를 누구한테 안 배우고 혼자서 깨우치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제 빨리 카이스트 가야 돼. 어쨌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자취를 뭔지 배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건우가 자취가 뭐였지? 가르쳐줬잖아. 맞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자취는 여러분들 저 해변가에 놀러 가면은 흙 밟으면서 자취 생겨 안 생겨? 그 발 자취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건 나의 자취야. 그럼 여기서 따지고 싶은 자취는 누구의 자취냐면 점의 자취예요. 점의 자취. 일단은 제일 중요한 얘기 사실 안 했거든. 여러분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단원 내에 중단원 이름이 직선이면 정확히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대단원의 이름은 도형의 방정식이거든요. 대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형은 뭡니까? 도형이 뭐예요? 뭐야? 우리 얘기해 보세요. 도형이 뭐죠? 점과 직선이 아닌 거. 그래요? 본인의 언어로 새롭게 내린 정의인가? 아, 좋습니다. 뭐 스스로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야. 우리 도형이 뭔지 알아? 저요. 네. 뭔지 아냐기보다 뭐라고 생각해요? 도형이라는 게. 선들이 붙여진 거. 좋습니다. 네, 좋은 정의예요. 범인이네? 도형이 뭐라 해요? 별 기준이 없네. 어렵죠, 그렇죠? 도형이 뭐라고 생각해? 오, 점점 정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는 대답을 못하는 게 당연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대답 못했다고 뭐 이상하게 내가 뭐 생각하진 않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 도형이라는 게 뭔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드린다기보다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도형이다라고. 그럼 잘 들어봐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으면 직선도 도형이라는 소리야? 아니라는 소리야? 이 교육 과정이 취급할 때 직선도 도형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형으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믿기지가 않지. 그치? 방금 내린 정의면 점과 직선은 굳이 콕 집어서 빼셨단 말이에요. 저 학생이. 그치? 근데 뭐 당연하지. 왜냐면 중학교 때 배운 도형에는 직선이 도형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고등 도형은요. 직선조차도 도형이야. 근데 1단원 이름은 점의 방정식이 아니거든? 그냥 점이야. 평면좌표. 그럼 점은 도형이 아니에요. 알겠지? 점은 그럼 왜 배웠냐면 도형의 도구기 때문이야. 기본적인 도구. 자, 그럼 도형이라는 거는 각설하고 뭐냐 하면은 도형은 점이 있죠? 점이 이동하면 도형이에요. 점이 움직거리면 도형이라고. 됐습니까? 점이 움직거리면 도형이야. 도형이 아니야? 도형이에요. 파격적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발생해. 이 도형이래. 공통수학 2에서 말하는 도형의 정의는 저게 도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들어봐봐. 얘가 뭐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도형들은 규칙이 있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지 맘대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규칙이 있게 움직이는 걸 배우죠. 그치? 규칙이 없게 움직이는 건 배운다기보다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대학생들이 하는 일이고요. 대학원생들이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되는 도형들은 전부 다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그 규칙을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규칙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야. 설명할 수 없으면 규칙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a 더하기 2, a제곱 빼기 3a래. 자, 그러면 선생님이 a에다가 어떤 숫자를 막 넣어요. 여러 개의 숫자를. 그 넣을 때마다 점의 좌표가 어때? 달라지죠. 그게 이동이야. 그게 이동이야. 잘 들어봐.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a에다가 0을 넣으면 2,0을 지나고 a에다가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a에다가 2를 넣으면 4, 뭐를 지나?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러면은 이 점은 뭐 신원 불명의 점이야. 뭐 하는 놈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 내가 a를 막 바꾸면서 넣으면은 이놈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도형이야. 그러면 됐습니까? 이건 도형이에요. 점이 아니라. 알겠죠? a를 막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면은 됐습니까? 그럼 그 도형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를 여러분들이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대부분 잘 못하거든요? 알겠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 일단 이 도형은 2,0이랑 3, 마이랑 4, 마이를 지나네. 그치? 그러니까 이 도형이 가는 길이 뭐 예를 들어 이따구로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 어딘가에 2,0이 있고 3, 마이너스 2가 있고 4,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럼 정확하게 이 궤적을 어떻게 쫓아갈 거냐? 마치 도형의 발자취 같잖아요. 맞지? 여러분들이 해변가에 가가지고 걸으면은 그 걸은 길대로 생기지 내가 걷지도 않은 길에 발자국이 생겨요? 아니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야. 너는 지금 그 2승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치? 얘가 여길 지나면 거길 지나면서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좌표 평면 위에. 됐습니까? 도대체 이놈이 그럼 무슨 도형이냐는 걸 여러분들이 밝혀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걸 밝혀내는 방법을 내가 얘기할게요. 자, 얘가 무슨 좌표야? 움직이는 점에? 무슨 좌표? 여기 앞에 있으니까. X좌표죠. X좌표에다 X라고 이렇게 붙여. Y좌표에다 Y라고 이렇게 붙여. 그냥 여기 밑에다가 쓰면 돼. 내가 여기다 따로 썼지만 난 좀 이따가 여기도 쓰긴 쓸 건데 여기다가 써도 돼. 알겠지? 자취 밑에다가 요거를 쓰세요. 요거를. 자, 그러면 이 도형은 도대체 뭐 하는 도형이냐를 어떻게 분석하냐면
x좌표는 a 더하기 2야. y좌표는 a제곱 더하기 3a야. 빼기구나. 그러면은 A는 뭐랑 같아? X 빼기 2랑 같죠? 그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 그럼 얘가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2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4 더하기 6이니까 10이죠.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라는 거는 이 점이 요 도형을 그린다라는 소리예요. 얘가 a를 내가 막 바꿔가면서 대입을 하면은 이 점이 요 도형을 그려낸다고. 이게 자취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취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구해내는 방법은 x, y 좌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x, y 좌표의 관계식이지, 정확하게는. 관계식. 그게 이거야. x하고 y 좌표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x 제곱하고 x에다 7 곱해서 빼고 10을 더하면 y 좌표가 되는 관계가 있더라. 그걸 알아내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고 자취의 방정식이라고요. 알겠죠? 이게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문제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점 P의 자취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 점 P의 자취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 31번 문제 잠깐 봅시다. 31번 문제 보시면요. 숙제에 있는 31번은 여기다가 바로 풀게. 알겠지? 자, A, O, B가 90도고 OA는 4, OB는 1에. 자, 그러면 A, O, B가 90이니까 O가 90이고요. 여기가 A가 길이가 4고 B가 2니까 여기가 좀 더 길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여기는 이제 2루트 5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치? 자, 그럼 좌표 평면을 씌울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0이고 여기는 0,2거든요. 여기가 0,0이니까. 이해가죠? 오케이? 그럼 지금 잘 들어봐. 문제에서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했어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을 이렇게 들어야 돼. 너는 P의 X, Y 좌표 관계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요. 마치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저 점의 자취였던 것처럼. 어서오세요. 여기 앉읍시다. 집이 멀어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 친구 이름 뭐야? 저 오늘 특강 이름 뭐야? 저 서망. 죄송해요. 서망님. 오기로 하느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자, 됐죠? 여기까지. P의 자취를 구하라는 질문은 그러니까 들으면은 어이가 없잖아. 뭔 소리야 저게. 맞죠?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된다고. 그 자취가 듣기 거북한 단어인 거를 오늘 깨야 돼. 이 자리에서. 알겠죠? 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까지 해야 돼. 엄마 자취가 이런 거래. 엄마를 이해시켜야 돼. 엄마가 막 아우 그렇구나 하고 막 자꾸 이렇게 들고 저기 빨리 너가
저리 갔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면 안 되고 엄마가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기쁘게 이해하고 가야 돼. 알겠죠? 그만큼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보통 이 자취라는 말을 들으면 애가 이게 듣기를 거부한다니까 너무 짜증나. 그냥 문제조차 꼴보기가 싫다고요. 그거를 깨부숴야 돼 오늘.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XY 좌표의 관계식을 알면 된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하시라고요. 이거는 문장은 길어졌지만 듣기는 유하잖아. 뭔 소린지는 알겠다. 그치?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P의 자취를 P의 좌표를 P, Q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게 뭐라고? P랑 Q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예요. 그럼 P랑 Q 가지고 식 하나 만들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뭐래? 11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 잘 봐봐. PA의 제곱은 P가 그러면 P, Q니까 PA의 제곱은 어저께 보던 친구들 수업 동영상 보면 이해될 거예요. 알겠죠?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동영상 보는 게 아니라 보충 시간에 오시면은 자 PA의 제곱은 X차의 제곱하고 Y차의 제곱 빼기 PB는 X차의 제곱하고 빼기죠. 여전히 Y차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푸시면은 PQ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네 안 나왔네를 따질 것도 없이 이미 그게 관계식이야. 이게 이미 관계식이라고요. 이거 정리만 하시면 돼. 그러면 자 그러면은 P제곱 더하기 8P 더하기 16에서 P제곱 뺐으니까 8P 더하기 16이고 Q제곱에서 이거 뺐으니까 Q제곱 마이너스 4Q 더하기 4를 뺐으니까 4Q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게 12이기 때문에 요게 PQ의 X 좌표에 대한 P의 X, Y 좌표에 대한 관계식이고 자 8P 더하기 4Q는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4로 약분하면은 2P 더하기 Q는 0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P는 무슨 좌표? X. 그럼 P는 X야. Q는 무슨 좌표? Q는 Y야. 그럼 P는 X고 Q는 Y니까 2X 더하기 Y는 0이라는 자취를 그리는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괜찮아? 여기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 그치? 괜찮아. 저기 보충할 때 좀 봅시다. 그때 다시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됐죠? 자, 자취 이렇게 끝냅니다. 알겠죠? 자, 얘는 여러분 이거 설마 거기 그 페이지에 적지 않았죠? 31번에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자리가 모질라니까. 그럼 그 자취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이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잘 보세요. 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어제 했던 각의 이등분선하고는 조금 다르거든? 자, 여기에 이러한 L1이 있고 이러한 L2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직선이 각을 몇 개를 이뤄요? 서로 다른 크기의 각을? 2개 이룹니다. 예각 하나, 둔각 하나. 맞습니까? 문제에서 이러한 명령을 해요. 자, 여기 있는 예각이랑 여기 있는 둔각을 2등분하는 선을 좀 찾아줘.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 알겠죠? 잘 알아놔야 돼. 지금 하는 게 요거야. 각의 2등분선. 요 각이랑 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좀 잡아줘.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총 2개의 식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요 빨간 각도를 2등분하는 요러한 친구하고요. 파란 각도를 2등분하는 요러한 친구를 2등분을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 노란 선을 2등분하는 방법을 배울 거라고 지금. 아니 노란 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됐죠? 기억나나? 기억나?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봐. 한준아, 이 노란색 2개는 무슨 관계예요? 이유는요? 그래 보여요라는 무서운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정답을 맞춘 학생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 뭐냐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파란색 많이 보잖아요. 오! 아니 아니 그림이라 되는데 바람이 소리가 설명하기. 아니 잘했는데 왜 그래? 확실히 이게 점점 이게 열리고 있어요. 맞지? 느끼지? 발전. 이 학생이 원래 저런 학생이 아닙니다. 막 물어보면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막 그런 학생인데 훌륭해요. 맞아. 여러분 이 파랑하고 빨강하고 더하면 180도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크게 같을 거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크게 같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동그라미 더하기 이 x가 180도니까 동그라미하고 x를 한 번씩만 더하면 얼마일까? 90도겠죠. 그렇지? 그래서 쟤네들은 수직이야. 됐죠? 자꾸 이렇게 왜 저렇게 되지? 하는 이 생각을 그 하는 연습 자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실력 향상에 필수적이야. 자, 그러면 저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이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내가 지금 저기다가 식을 그냥 우당탕탕 적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되려 헷갈리거든? 그래서 무엇을 보면서 하냐면 자,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61번 내용을 여기다가 내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61번에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을 정리를 다시 한번 넘어가서 전에다가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 보니까 두 직선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하나는 2x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 일단 두 직선이 무슨 관계일까? 수직 관계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y는 2x 마이너스 5가 있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선을 구할 방도와 이 선을 구할 방도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자, 계산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두 개가 다 나올 거야. 알겠지?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 여기에 이 파란 선 위에 얼마나 많은 점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그렇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얘하고 다 공통점이 뭐야? 쟤네들의 공통점. 저 파란 선 위에 있기만 하면은 성립하는 조건. 그게 뭐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취인데 쟤네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냐고요. 너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쟤네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고요. 정답입니다. 공통수학도 배운 적 있니? 눈치가 빠른데요. 좋습니다. 자,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면 저거를 여러분 얘가 됐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왜냐고 물어보면 거리는 90도니까 이게 90, 90이죠. 자, 이게 아직 똑같기 전이야. 몰라. 똑같은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삼각형이 뭐다를 밝혀내면 될까? 합동이다를 밝혀내면 되죠. 아까처럼. 근데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두 각이 똑같죠. 그러면 90, 90 빗변동의 각도 하나 같음이니까 RHA 합동이잖아. 그래서 여기 역시나 거리가 같아요. 그거는 모든 애들이 다 그렇다고요. 모든 애들이 파란 선 위에 있기만 하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들의 자취를 발견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점들이 결국에는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 파란 선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P, Q라고 해봐봐. 그러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따로따로 세울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D1이라고 하고 이걸 D2라고 할게요. 자,
다음 D1부터 갑니다. 얘가요 2x 마 y 빼기 5는 0이고 얘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야. 괜찮지 그치? 헐. 됐어요? 네. 내 마음 같다. 와그르르 부서졌어. 내 마음 같아. 좋아 지금? 자, 그러면 D1은 아까 말했지? x, y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분에 절대값을 하시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x, y에다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절대값 2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5겠죠? D2는요? 루트 5분의 PQ를 집어넣으면 P 플러스 2Q 플러스 3이죠. 자, 쟤네들이 같아요. 맞지? 얘네들이 같다가 지금 내가 얻은 식을 만들 방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루트 5, 루트 5는 똑같으니까 이 분자끼리만 똑같으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야? A는 뭐야?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러면 뭔 뜻이에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B죠. 맞지? 요거 팔아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잘 안 보일라나? A는 뿔마 B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는 거는 분자끼리가 이건 필요 없고 자, 절대값 2p-q-5하고 절대값 p 더하기 2q 더하기 3하고 같다는 것은 그냥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호가 다르게 같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적을게. 위에다가 그냥 같을 수도 있고 p 더하기 2q 더하기 3 부호가 반대로 같을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1번식은요. P 마3Q 마이너스 8은 빵이고 2번식은 3P 플러스 Q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쟤네들이 PQ의 관계식이지. 맞아? PQ의 관계식. 아까 뭐라 그랬어? PQ, XY 좌표의 관계식은 바로 자취라 그랬죠. 얘네들이 자취야. 누구의 자취야? 얘네들하고 거리가 똑같은 점들에 있는 점들의 자취야. 그러니까 이 점들이라고요. 맞죠? 그럼 왜 두 개가 나오느냐? 당연하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란 뜻이지. 그치? 그래서 계산이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자, 그래서 61번을 푸는 방법은 이거고, 잠깐 그 방법은 뭡니까? 그냥 여기 있는 PQ만 X, Y 좌표들이니까 X하고 Y로 슬쩍 바꿔서 끼면 끝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정답이 X-3Y 빼기 8은 0, 3X 더하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두 개고요. 자, 핵심만 좀 정리를 합시다. 아,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야.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자,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화장실 가다가 나를 만났어. 그럼 내가 갑자기 붙잡고서 가계 이등분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빨간 글씨 그대로 대답이 가능하셔야 돼요. 터시 하나 빠짐없이.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 괜찮아?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다. 이게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굿. 자, 문제 간단하게 몇 개만 풀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52번 한번 보세요. (52번) 자, 어떻게 풀면 됩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K의 합을 구하래.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로 기울기 구하든 이 두 개로 기울기 구하든 또는 나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로 구하고 싶은데요 해서 첫 번째, 세 번째로 기울기를 구하든 언제나 기울기가 같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맞죠? 그러면은 자, A하고 B 가지고 기울기 구하니까 1분의 K 플러스 1이고 B하고 C 가지고 기울기 구하니까 2 플러스 K분의 K 플러스 10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를 여기 올려주고 K 더하기 10하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의 합을 구하면 뭐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니까 딱히 어려울 게 없을 것 같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네, 계산을 막 스스로 좀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계산을 주저리 적기에는 수업이 지루하기만 하고 뭐 영양가도 없잖아. 그치? 본인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53번 볼게요. 직선 y는 ax. 자, 오늘부터 있잖아. 직선을 봤어. 직선을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직선에 문자가 한 개가 포함이 돼 있어.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직선에 문자가 한 개 포함되어 있죠. 선생님 x, y도 문자인데 그거 빼고 a 같은 애들 문자가 하나만 들어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직선에 문자가 한 개 포함되어 있으면 얘는 어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이 존재해요. 얘를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y는 ax. 문자가 한 개 포함되어 있죠. a라는 문자. 그치? 그러면 a의 값에 관계가 없이 a가 1353이어도 저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다고요. a가 10억이어도 지나는 점이 있어. 무조건. 문자가 한 개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잘 봐봐. mx 플러스 y 마이너스 m 더하기 5는 0. 자,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정리해봐봐. 그러면 m x마 1 y 더하기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1, 마이너스 5는 무조건 지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항등식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 정점이라고 할 거야. 저 점을 발견한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y는 ax라는 친구는 반드시 어디 지납니까? 0,0을 지나죠. 맞지? a에 0을 넣으면 a 곱하기 0 되니까 a를 무시해버릴 수 있잖아. 0,0을 무조건 지나니까 오 땡큐 그게 여기네.
자, 여기서 출발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이야. 맞지? 자, 걔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딘가로 가가지고 넓이를 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당연히 어딜 지나야 되냐면 요 중간을 지나야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길이가 만약에 같아. 그럼 내가 여기에 중간을 지나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의 높이로서 기능을 하죠. 근데 H1과 H2가 어차피 똑같잖아. 이르는 것이 똑같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선분 하나 그려가지고 넓이를 똑같이 쪼개라 라고 하면은 요 중간에 당연히 지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야지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회전시켜가지고. 되죠? 회전시켜서 여기 중간에 지나게 하면 되니까 자 4,4하고 8,마육이면 중간에 6, 얼마가 있나? 4하고 8은 6,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6, 마이너스 1을 지나면 되고, 그럼 기울기 A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55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55번. 자, 쉬는 타임 잠깐 드릴 거니까 그때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잘 물어보세요. 여기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죠. 지금 그거의 값에 관계가 없는 애를 구하고 싶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kn 곱해진 친구를 0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리야. 항등식에서 배웠죠. 그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k 괄호 하고 묶어내는 거야. 뭐 하세요? 저요? 네. 글쎄요. 했어? 자, 그럼 이거 얼마? 얼마가 되게 해야 될까? 그치? 거기 는 0, 밑줄 긋고 는 0 해봐.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도 얼마가 됐어요, 갑자기? 그치? 이게 곱하기 0이면 그냥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얘가 또 0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립 방정식 풀 수 있죠? 했어? 오, 굿. 너는 뭐야? 다 했어? 답이 이상한데요? 빨리 다시 풀어. 뭐 하는겨? 잘했어. 그래, 좋았어. 오. 이게 K 값에 관계없이래, 맞지? 그럼 K로 묶어가지고 정리 좀 해봐요. 여기 봐봐. 여기 선생님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지나려고 M으로 이렇게 묶었지. 그 마찬가지야. 거기도 K로 다 묶어내는 거야. 계산이 틀렸나 봐. 정수로 나와야 되는데. 어? 계산 한번 다시. 그 방법은 그게 맞아요? 풀었어? 맞게 했는데 왜 줬어? 답 정수라고. 에? 아니. 이 좌표가 정수라고. 그건 맞아.